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그 악마교본 영상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도 물어봤을 때 참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혀 살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알려주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신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영감을 얻었다. 그리고 좀 실천 욕구를 좀 느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이제 말을 들었을 때 좀 많이 뿌듯했고, 그리고 어차피 그 영상 하나만으로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두 번째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됩니다. 자, 오늘 악마교보는 역시나 여러분들이 또 예상하셨다시피 절대로 어떤 일반적인 차원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이라던가 그런 어떤 충고가 아니라 정말로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을 법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마 교본이라는 이 제목, 그죠? 이것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악마교본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릴 것, 키워드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걸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자. 일종의 퀴즈처럼. 자,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 자, 상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바로,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여러분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냥 악마교본 1부터 시작해서 메모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메모를 하셔도 됩니다. 뭐, 그거는 뭐 개인의 자유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저작권 침해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사실상 제가 이거를 뭐 무료로 공개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백만 원의 가치가 있는 영상일 거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다. 당연히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가치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냐에 따라서 가치는 전혀 달라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단독자에게 있어서 책을 구매하는 일상의 삶이라는 이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가치예요. 어떻게 보면 저의 목숨보다도 더 값어치 있고 소중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요즘 우리 MZ세대라든가 그렇게 살아왔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던 인간들, 그렇게 나이만 먹은 사람들한테는 매일 독서를 하고 책을 구매하는 그 삶, 그 자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휴지 조각이라던가 저기 뭐 지나가는 똥개가 싸질러 놓은 똥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가치가 상대적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뭔 말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어쨌든 간에 뭐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라는 거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불만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불만족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악마와 같은 학자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 정도로 이러한 학문에 정진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불만족이라는 것이 필수예요.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단독자님, 사람이 만족을 해야 기쁨을 얻고 행복감을 느끼고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 아닐까요? 매사에 불만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만큼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물론 전체적인 삶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바로 이 공부, 지식을 쌓는 거에 있어서는 결코 만족을 하면 안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학자가 되고자 마음을 먹었고 미래에 뭐 5주년, 10주년 계획으로 나도 뭐 단독자님처럼 뭐 이렇게 학자가 되는데 나는 뭐 이공계열에 있어서 뭐 학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비록 뭐 인문학이 아닐지라도, 아니면 뭐 자기 분야에 있어서 어떤 뭐 공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라던가 이런 어떤 그런 순수하고도 원대한 꿈을 품는 사람이 이렇게 빌어먹고 더러운 세상에도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극소수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러한 공부라던가 학문 어떤 지식에 정진하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불만족해야 합니다. 만족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만족하는 순간 발전이 없어. 만족하는 순간 거기서 죽은 거예요. 만약에 단독자가 그것을 만족을 하는 것에서 끝냈다면, 제가 91년생이니까 뭐 30대 이제 좀 있으면 중반이 되는데, 만약에 단독자가 30대 딱 됐을 때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만하자, 집어치우자 하고 만족했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0대 초반에 시작했던 것만도 못한 인간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저를 계속해서 이끌어줬던 건 뭐예요? 물론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불행한 어떤 그런 상황들, 불운,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물론 그런 것들이 인간을 더 숭고하게 만들고 더 투지를 불태우게 만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키워드로서 그 코어로서 중앙에 박혀 있었던 건 내 머릿속 뇌에 심어져 있었던 거는 뭐냐면 바로 불만족이라는 거야.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읽어도 인간은 계속 망각할 수밖에 없어. 근데 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야. 아, 나는 왜 망각을 해야 되는 걸까? 당연히 인간의 생리적인 메커니즘이라던가 신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어. 이성적으로도. 근데 계속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지. 왜 나는 이걸 모를까? 그러면서 독서를 하다가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분명히 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나는 러시아 역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빼놓았을까? 왜 나는 유럽에 있어서, 왜 나는 영국 역사에서 대인족이 영국의 브리튼에 미쳤던 영향이라던가 앵글로색슨 애들이 브리튼으로 넘어가가지고 하나의 잉글랜드의 왕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왜 나는 잊고 있었을까? 왜 그 당시에 엘프레드 대왕이 이런 위대한 업적을 세웠는데 그 사람을 왜 나는 알렉산더 대왕을 떠올리면서 왜 엘프레드 대왕을 떠올리지 못했을까? 나폴레옹을 떠올리면서 왜 나는 또 다른 프랑스의 군주를 떠올리지 못했을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마인드맵을 펼쳐가면서 브레인 매핑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불만이 생겨.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우리는 악마적인 학자가 되는 게 목표잖아요. 사실상 이 영상을 보는 게.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절망하기 위해서 불만족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나의 불만족은 뭐예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불만족을 하는 거야. 더 많은 것을 접하기 위한 불만족인 거야. 내가 분명히 중세 철학을 접하면서 뭐 유명론, 실제론을 봤다라고 칩시다. 근데 왜 나는 여기까지밖에 모르고 왜 오컴의 면도날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알면서 윌리엄 오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거야. 왜 나는 둔스 스코투스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고 왜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걸까?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을 만들어내.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생겨나가는 새로운 지식들에 대해서 자꾸 뭔가 갈망하고 갈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게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고 주변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장애 요소들이 많아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집중하거나 이러한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방해 요소가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만족이라는 이러한 키워드를 가슴속에 품고 끌어안고 그것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갈구하고 욕망하고 탐욕해야 돼. 그거를 계속 추구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진짜 악마의 모습이다. 저는 항상 그래요. 이제 모르는 게 나오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라고 제가 막 이렇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예시로서. 모르는 게 나오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 왜 내가 이걸 모르는 걸까? 나는 인문학의 신이 될 사람인데, 인문학의 신이 될 사람이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역겹다. 이럴 수는 없다. 나에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상처와 인간에 대한 회의감과 역겨움과 지독한 어떤 그런 경멸스러움, 회한이 몰아닥쳤을 때도 나는 지식을 오로지 책으로부터 흡수하고 그 책으로부터 흡수한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다시 책으로 그것을 또 반영시키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지식이 정말 비대해지고 넓어짐을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모자르구나.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막 짜증이 올라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핵심을. 그런 감정을 계속 느껴야 돼요. 물론 그런 감정을 바깥으로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서 화풀이 하듯이 표출하는 것은 그건 성숙한 인간이 아니고 그것은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것을 제가 권유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불만족을 느낀다라는 것은 그냥 스스로의 내적 불만족이고 내적 불쾌감인 거지, 그것이 뭐 상대방에 대한 화풀이라던가 원망의 대상으로서 반사회적인 어떤 일탈의 표현으로서 표출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만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준과 발로와 가치의 문제라는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던가 주변 사람들, 친구들한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을 표출한다? 내가 지금 뭐 지식적인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막 상대방의 그런 감정을 드러낸다? 그럴 필요는 없지. 왜? 그것은 정말 잘못된 방법이고, 그것은 진짜로 어떤 그런 내가 학자가 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슴속에 새기고 있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반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또라이이자 정신병자이자 감정 컨트롤 못하는 미성숙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감정에서 내적으로 융화시키고 녹이고, 거기서 그 고통을 막 일궈내고 막 부글부글 끓여, 냄비에 막 어떤 그런 스프를 끓이듯이. 그래서 그 에너지와 그 원동력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출할 때는 어디다 표출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나에게 모든 세상에 대한 이치라던가 여러 살아가는 방식이라던가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나의 스승인 그 종이책에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거야. 눈빛으로, 열정으로, 행동으로, 감정으로 거기다 다 쏟아붓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심사숙고하는 거라고요. 이게 사람을 수천 명을 죽인 사람보다 사람 수만 명을 능욕하는 뭐 보이스피싱이라던가 뭐 간사한 사기꾼이라던가 이런 놈들보다 훨씬 더 뭐라고요? 악마적인 것이다. 훨씬 더 악마적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인간을 악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악마교본이라고 말했죠. 진짜 악마는 상대방에게 해코지하는 게 진짜 악마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치고 냉정하고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고 치열하고 잔인할 수 있지? 저렇게까지 자신을 학대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고문하는 어떤 그런 과정까지 거치면서 거기서 뭘 느껴요? 희열을 느끼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진짜로 악마예요. 진짜 악마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앞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제 이해하셨죠? 왜 불만족을 가져야 되는지. 불만족했기 때문에 단독자는 입 밖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언급했던 부분이겠지만, 입 밖으로는 제가 뭐 신이다, 뭐 인문학의 뭐 정점이다 얘기하지만 스스로 내적으로는 계속 그런 걸 느끼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세상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거기에 몰두하거나 거기에 크게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삶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 악마교본 1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로 가혹하게 스스로를 몰아쳐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위대한 인간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현실로서 구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던 안 믿던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제 말이 사실일지 거짓일지 여러분들이 뭐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가 있어. 절대 불변의 진리는 하나가 있다고. 뭐예요? 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유하고 보여주는 제가 위대한 인간이고 뛰어난 지성인이자 최고의 인문학자가 될 거라는 사실은, 그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이자 우주의 법칙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첫 번째하고도 유사하지만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호기심이 사실상 불만족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들으셨다면 연관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시는 게 맞아요. 왜냐? 어떤 불만족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갈구한다는 것은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냥 제가 여기서 또 소신발언하자면, 뛰어난 학자들이 좀 여성 혐오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뭐 여성에 대한 그 사람의 가치관이 틀려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화심리학적으로 고대에서부터 내려왔던 어떤 그 원시사회의 여성이 겪을 수밖에 없었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내막이라든가 그 깊은 과정들 있죠. 생존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기제들, 생존 기제들, 그런 것들이 여성의 습성을 그렇게 만들면서 점점 현대사회에 오면서 현대사회의 여러 매체들 있죠. 미디어 매체라던가 과시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그 여성의 본능에 적합하게 설계화된 그런 고도화된 그런 매체들과 결합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성의 본능이 좀 더 변질되고 좀 더 잔인하고 아주 하찮게 아주 별 볼 일 없는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학자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세기가 갈수록 자기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여성의 변질적인 모습들, 변덕스러운 그런 형태들, 이성보다는 감성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휩쓸리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결국에는 또 죄의식을 느끼며 고해성사를 하는 그런 일련의 빌어먹을 족같은 과정들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껴왔고 그것들이 축적되면서 과학적으로 기납적으로 증명되어 오면서 그것이 하나의 현상으로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추세로서 과학적인 자료로서 느껴질 정도로의 그렇게 발현되었기 때문에 여성 혐오적인 성향들을 보통 학자들은 드러내기 마련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성 구독자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솔직히 느끼잖아요. 여자분들도 서로 있을 때 서로 뭉쳐 있을 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지저분하고 추악한 면모에 서로 혀를 내두르잖아요. 서로 가슴 속에서 어떤 혐오감을 느끼면서 이질적이고 역겨움을 느끼는데 문제는 그런 역겨움이 자기 자신한테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간파하고 있잖아.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이런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호기심을 가질 때 여기서 제가 잠깐 멈췄었죠. 호기심을 가질 때 호기심을 가질 만한 것에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마적인 어떤 학자가 되기 위해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상한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상한 것에 자꾸 몰두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에 몰두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마치 사회로부터 배척되고 어떤 올바른 정상이라고 치부되는 하나의 공간이자 프레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벗어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세뇌시킨다든지 스스로에 대해서 이상한 강박이라든지 그런 불안의식들을 유발시킨단 말이야, 심리학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어떠한 안 좋은 역효과라던가 이러한 갈등을 빚어내냐? 그 속에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자꾸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거야. 이거에 휩쓸리는 게 여성들이 너무 많이 휩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열등하다라고 봤던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데 남들이 하는 옷을 챙겨 입고 남들이 사는 액세서리를 나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남들이 보는 OTT 드라마라던가 어떤 시리즈 연장물을 내가 보지 않으면 마치 막 도태되는 것 같고 그런 불안을 느끼잖아. 그런 감정을 느껴 여자들은. 근데 이러한 것들이 뛰어난 인간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되냐는 거야. 물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무조건 100% 준다고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절반 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을 따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인간이 병신이 된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러한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병신이 되는 경우가 그러한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야. 무슨 뭐 홍대병 걸린 뭐 자기 자신이 뭐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이 돼가지고 뭐 특별한 이상한 패션 뭐 락커 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한여름에 무슨 뭐 다 패딩 입고 돌아다니는데 혼자 반팔 입고 샌들 신고 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멍청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멍청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가정을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홍대병에 걸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일단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점이라는 그 관점을 왜 대중성에다 두냐는 거야. 왜 남들이 입는 옷, 남들이 먹는 음식, 남들이 가는 뭐 장소, 뭐 셀카 명소 뭐 이런 것들에 자꾸 집착을 하냐는 거야. 남들이 끼는 액세서리, 남들이 끼는 안경 이런 것들에 왜 자꾸 몰두하냐는 거야. 남들이 보는 영상들 그런 것들을 왜 스스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야. 그게 뭐 시사적인 어떤 견문을 넓혀주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냥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하찮고 부질없는 그 욕망에 휩쓸려가지고 자기의 줏대 없이 그냥 거기에 쓸려가지고 휩쓸려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몰두하는 경향이 누가 크다고? 여자가 훨씬 크다고. 훨씬. 한 5배 이상이 큰 것 같아. 통계적으로 봐도. 저는 이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봐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는 뛰어난 인물 중에서 왜 남자 학자, 남자 영웅, 남자 지도자, 남자 정치가 이러한 사람들, 남자 철학자, 남자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하나의 목표가 딱 정해졌으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왈가왈부 막 휩쓸리고 막 흔들리고 막 휘청휘청거리고 그럴지언정 그 고든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정지 버튼을 누르면 안 돼. 이게 꾸준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자꾸 그런 이상한 지역적인 것들에 휘청휘청거리면서 정작 지역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불만족에 따른 내가 알지 못하는 지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불쾌감으로 인해서 그런 학술적이고 그런 모든 인류에 의해서 검증되고 수많은 위인들에 의해서 입증된 값어치 있는 것들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세속적이고 부질없고 하찮고 아무것도 나의 정신을 고양시킬 수 없고 오히려 나를 어떤 중독 상태라든지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런 무조건적인 무의식적인 이상한 뭐라고 표현해야 돼? 잠재적인 어떤 그런 매료 상태, 중독 상태, 그런 탐욕 상태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에 자꾸 신경을 거기에 쏟아 부으니까는 어떻게 돼? 생활 습관마저도 그런 식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점점 그러한 중요성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인간이, 그러한 인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버린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런 여성들, 남성도 이런 사람들 있겠죠, 물론. 이런 남성들, 이런 여성들이, 어떻게 뛰어나고 올바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겠냐는 거야. 회방만 안 하면 다행이지. 근데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회방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도 일부러 멀리 했던 거야. 일부러 그러한 존재들을 내 삶의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쳤던 거라고. 그들이 뭐 사교성이 있고 사교성이 없고 뭐 성격이 반사회적이고 뭐 아니면 친사회적이고 간에 그런 아주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에서 그들을 멀리했던 거라고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악마교본 두 번째 영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해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문장을 하나 말씀드릴 건데, 우리 귀스타프 르봉이라고 군중심리라는 시대의 사회학적 명절을 썼던 우리 초창기 사회학자분이 있었어요. 프랑스 분인데 그분이 얘기했던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천재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라는 질문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죠? 해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재미있는 어떤 그런 생각거리라던가 어떤 통찰이라던가 뭔가 깨우침을 느끼는 이번 마지막 파트, 이 영상의 마지막 파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대중들이라던가 일반 사람들은 모방 심리가 있습니다. 쉽게 모방할 수 있고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별 노력이라던가 어떤 헌신을 쏟아붓지 않고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따라하고자 하는 것들에 친숙감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노래 브루노 마스하고 뭐 로제라는 사람이 같이 뭐 불렀던 뭐 아파트라는 노래, 거기에 뭐 철학이 있습니까? 뭐 깊이가 있습니까? 그냥 쉽게 따라 짓거릴 수 있는 노래잖아요. 그냥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중들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걸 좋아해.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시대를 앞서간 천재들이라던가 학자들이라던가 예술가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이 쉽게 모방할 수가 없어. 절대. 블레즈 파스칼을 그 당시 사람들이 모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못하지. 바루드 스피노자를, 베네딕투스 스피노자를 그 당시 사람들이 모방할 수 있었을까? 지랄, 족가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모방 못한다고. 자, 그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중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럼 어때? 이질감을 느껴. 이질감을 느끼면 어때? 친밀감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싶어지는 거야. 나랑 다른 길을 가니까 우리 이렇게 다 같은 사람들이 공통된 공통 분모로서 공유하고 있는 것들을 저 사람은 저 새끼는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혼자 지랄병 떠는 새끼구나. 갈릴레오 갈릴레이 새끼도 그런 새끼였구나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매도했겠지 분명히. 근데 어때요? 시대가 지나서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지고 성각자라는 게 왜 밝혀지는 거예요? 시대가 흘러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추구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연구를 거치면서 오랜 세월에 걸치면서 그 값어치가 드디어 빛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알아보지 못했던 그 진가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라고. 불과 뭐 몇 년 만에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몇 년, 몇 세기가 지나야만 대중의 그런 얄팍한 인식 속에 그때서야 비로소 인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초점이라던가 그 작은 구멍이 그때서야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흘러야만 함으로 흘러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인간, 특히나 군중의 모방 심리로부터 벗어난 뛰어난 천재의 숙명과 같은 게 거기서 비로소 알 수 있다라고 바로 귀스타프 르봉이 얘기했던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얘기하고 싶고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왜 천재들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되셨죠. 그리고 왜 시간이 흘러야지만 발각되고, 발각이란 표현은 좀 웃기네. 그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되고,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조금씩 미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부분들,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을 오해를 거두고 모리에를 철회하고 철수하고 미안한 감정을 가지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지 왜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악마적인 학자라든가 악마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리에를 견뎌야 되는 어떤 과중한 그런 어떤 책무를 띠고 있는 게 아닐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운명이 자신에게 부여해준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임무를 지니고 있는 거,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마교본 2편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쉽게 얻어지고 가짠고 하찮고 가볍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정신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게 최고인 것 같고, 무슨 당장 어린아이가 입에 초콜릿 문 것처럼 입에서 막 달콤함, 막 달짝지근함이 느껴지는 것 같겠지. 그죠? 그러나 시간을 두고, 인간의 짧은 시간을 두고 한번 나중에 시간이 돼서 흘러서 돌아봤을 때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 수많은 인간관계들, 내 주변에 있었던 그 지엽적이고 나뭇가지 그 이파리 같았던 인간관계들이 사실상 나의 본질적 인간관계가 아니었고, 단지 내가 주변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제공할 수 있었던 것들 때문에 내 옆에 머물렀던 거구나. 내가 초라해지니까 남는 것은 나에 대한 사랑과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뛰어난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가만 오로지 다이아몬드처럼 영구히 빛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의 악마교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연말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 촬영하는 시점이 올리비아 하세라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을 연기했던 우리 이제 할머니가 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번 영상을 찍는 지금 이 시점에 12월 27일인데 그분에게 또 삼가 또 고인의 명복을 비는 그런 마음으로 또 연말을 또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군주로 만듭니다. 이 말은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미 작가, 데카장스 작가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아주 위대한 불멸의 명저에서 워튼이라는 헨리 워튼이라는 그 인물의 입을 빌어서 말했던 대사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저의 가슴속에 깊게 남은 말이기 때문에 또 올리비아 하세라는 유명한 배우를 추모하면서 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해봅니다. 네, 이상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